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한번 번진 산불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산불과 싸우는 전문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태종 13년, 1413년에 창설된 금화군, 불을 금지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조선의 소방관들입니다. 오늘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금화군이 현대의 산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선의 금화군은 이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소방관 금화군이 본다면 현대 산불의 무서운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서울 이야기에서 역사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북, 경남, 산불은 우리의 푸른 산과 숲을 태우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며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에도 산불과 싸우는 전문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조선의 금화군이라는 조선시대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현대의 산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금화군은 이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부 조선시대 금화군의 탄생과 임무.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수많은 목조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당시, 불은 가장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온 마을을 태울 수 있었죠. 태종 13년인 1413년, 조선은 한양 거리에 금화군이라는 특별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금화는 불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즉시 출동해 불을 끄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날의 소방관과 같은 역할이었죠. 금화군은 각 방방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은 지금으로 치면 동네, 마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반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밤에는 불 감시와 순찰을 담당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알렸을까요? 거리마다 경종이라는 종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종을 쳐서 알렸습니다. 땡땡땡 종소리가 울리면 금화군들은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금화군의 화재 진압 방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소방차나 호스가 없던 시절, 그들은 수기쇠치라는 물통을 들고 바가지로 물을 퍼 불을 껐습니다. 때로는 흙을 퍼다 불에 덮기도 했지요. 더 큰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 집을 아예 무너뜨리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왜 이렇게 금화군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한양에서 화재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의 매년 대형 화재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겨울철 바람이 심한 날이면 한양 전체가 화마호어머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금화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불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산불을 막기 위해 금살령진 샬링이라는 법령을 내려 산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소방차도 헬리콥터에서 물을 뿌리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철저한 예방과 감시, 그리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의 대형 산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현대의 기술로도 막지 못하는 이 재난에 대해 조선의 금화군은 무슨 말을 할까요? 2부 금화군이 본 현대의 산불. 상상해 봅시다. 조선 금화군 대장 박수창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강원도 산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게 웬 화마호 뭐란 말인가? 하늘까지 치솟는 불길이라니. 박수창은 당황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물론 큰 화재가 있었지만
이렇게 산 전체가 불타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저건 뭐 무슨 날짐승인가?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것인가? 소방 헬리콥터가 물을 쏟아붓는 모습에 놀란 박 대장.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아니, 저 화마호 뭐는 어찌 그리 빠르게 움직이는가? 바람보다 더 빠르지 않은가? 현대의 산불은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수지쇼주가 타면서 불티를 일으키고 이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비화페이호 현상이 발생합니다. 박수창은 현대 소방관들의 장비에도 놀랍니다. 저 갑옷은 무엇인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인가? 소방관들의 방화복과 장비를 보며 감탄하는 박 대장.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와 빠른 수레 소방차가 있는데도 어찌 불을 잡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현대의 소방기술은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여전히 대형 산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수창은 주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 불이 사람의 실수로 시작되었다고? 그것도 담배꽁초 하나로?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인간의 부주의로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80%가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산객의 불장난,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태우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창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봄철과 가을철에 금산령을 내려 함부로 산에 들어가지도 불을 놓지도 못하게 했소. 불을 내면 온 마을이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 모두가 불조심에 목숨을 걸었지.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더 철저한 예방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술은 없었지만 그들은 불의 무서움을 알았고 온 마을이 함께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도 산불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박수창은 슬픈 눈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소. 불은 한 번 크게 나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니 애초에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오. 그의 말에 현대 소방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600년 전 조선의 금화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부 기후변화와 산불의 무서운 진실, 조선의 금화군 대장 박수창은 현대 소방관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후변화라. 세상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인가? 현대 소방관이 설명합니다. 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뭄이 더 심해지고 산불의 규모와 빈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산불이 이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박수창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균형을 잃었구나. 우리 시대에도 가뭄이 들면 산불을 특히 조심했소. 바짝 마른 나무는 불씨 하나로도 순식간에 타오르니 말이오. 기후변화는 산불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메가파이어라고 불리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와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이는 다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른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박수창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졌구나. 우리 시대에는 한 마을의 화재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온 세상의 불을 걱정해야 하다니. 현대 소방관이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불을 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의 소방관들은 단순히 불을 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후변화라는 더 큰 재앙과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박수창 대장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내가 살던 조선 시대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화재 감시자였소. 이웃의 불이 곧 내 집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오? 지구라는 하나의 큰 집에서 살고 있으니 모두가 함께 불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은 소방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산에 갈 때 담배를 완전히 끄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소각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불장난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00년 전 조선의 금화군도 실천했던 지혜입니다. 사부 현대 소방관들의 투쟁. 이제 조선의 금화군 대장 박수창은 현장에서 분투하는 현대 소방관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고 밤새 산불과 싸우며 땀을 흘립니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금화군도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저 정도로 큰 불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오. 현대 소방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웅적입니다. 41도가 넘는 뜨거운 산불 현장에서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립니다. 때로는 불에 갇혀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2022년 3월 강원도 양양 산불 때는 한 소방관이 불길에 고립되어 긴급 대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때는 소방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수창이 현대 소방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왜 이 일을 하시오? 소방관이 답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마을 주민이 다가와 소방관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집이 무사했어요. 소방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 주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박수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예방이 최선이오. 조선시대엔 방화방호가 진화전호보다 낫다는 말이 있었소. 불을 미리 막는 것이 이미 난 불을 끄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오. 현대 소방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커진 불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산불은요. 그래서 저희는 늘 예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영웅이지만 그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투쟁하지 않아도 될 세상, 그들이 위험에 뛰어들지 않아도 될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더 많은 화재, 예방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불은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부 금화군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교훈,
조선의 금화군 대장 박수창은 산불 현장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와서 보니 참으로 놀라운 도구들이 많이 있어. 하늘을 나는 수레 헬리콥터도 있고 물을 멀리 쏘는 기계 소방차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소. 우리 시대에는 불이 나면 온 마을이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소. 그래서 모두가 불을 조심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소?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소. 현대 소방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 조심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죠. 박수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여러분의 시대는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은 것 같소. 우리 시대에도 당파당파해가 있었지만 화재 같은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소? 산불이 났는데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보이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찌릅니다. 실제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치적 논쟁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왜 정부의 대응이 늦었나? 왜 소방, 헬기가 부족한가? 누구의 책임인가? 등의 논쟁이 피해 복구보다 더 뜨겁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수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은 정치적이지 않소. 불은 여당도 야당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태우어.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오. 그것이 조선의 금화군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교훈이오. 그는 조선시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현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금화군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헌신적이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생명과 재산이 구해지고 있소. 고맙소. 소방관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더 값진 보상입니다. 6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금화군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진화 기술도 예방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책임 회피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금화군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화재 감시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소방관들이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고 산과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이나 들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지 맙시다. 등산이나 캠핑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산불 위험이 높은 건조한 날에는 산행을 삼가합시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합시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화군 대장 박수창의 말처럼 불은 한번 크게 나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니 애초에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주의가 우리의 산과 마을,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선의 금화군처럼 우리 모두 불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조선의 서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아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